네, 테슬라를 잡아라 기획 특집입니다. 제2의 테슬라 타이틀을 두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독일 그리고 우리 시장 중국까지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업계 내에서 시각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모빌리티가 전문 분야시고 네. 전 세계의 자동차 기업들 지금 커버하고 계신데요. 리포트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이 전기차 이야기를 할 때 테슬라를 빼놓고 절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또 간밤 미 증시에서 신고가를 갖고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기로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수 추종 자금들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수급 측면에서 테슬라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지만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니오라든지 아니면 사이펑, 리오토 같은 중국 전기차 전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테슬라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테슬라 밸류 좀 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현재 추세를 봤었을 때 테슬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좀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오가 몇 배 뛰었죠? 최근 한 2달간 급등 많이 했잖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펑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니오요. 니오는 상장한 지 꽤 됐고요. 사이펑이 예. 올해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펑이 이제 20달러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48달러까지 좀 상승을 했었고요. 니오는 사실 작년하고 올해 초에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했어가지고 거의 1달러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좀 2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40달러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PSI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중국 업체들은 10배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테슬라가 이제 PSI를 10배를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출액 기준, PSI 기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서학개미 붐이 일면서 이제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았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그럼 밸류에이션이 다른 중국 기업에 급등했던 것보다는 좀 부담이 적다라고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에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셨고, 요즘 관련해서 미국 내의 IB들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이제 바이든과 관련된 맞물려서 정책 기대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바이든 유력 당선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은 시대적인 배경상 기정사실화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린 뉴딜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로 인식해도 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호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환경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차 시장이 거의 성장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고속 성장하는 와중에 이제 미국만 좀 뒤쳐져 있었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식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은 고속 성장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대당 7,500달러 정도 연방정부에서 텍스 크레딧을 주는 게 있는데 이 20만 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처럼 이미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업체들은 더 이상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본 지원을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좀 많이 확충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이제 중국이나 유럽 시장처럼 굉장히 좀 고속 성장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이제 개화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입 국면인데 앞으로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이든 친환경 정책과 맞물린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에 대해서가 궁금하거든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일단 새로운
떠오르는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포드나 GM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기업도 그렇고 한국 기업도 그렇고요. 이 앞으로의 시장 내에서 주도권 싸움은 어떻게 전개하고 하게 될지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OEM들, 뭐 기존 내연기관차 완성차 업체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일단 폭스바겐에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이제 행보를 보였고요. 이제 ID3랑 ID4라고 하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신차들을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가 되면 이제 현대차 그룹도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전용 신차들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리 아주 빠른 상황은 아닌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능 전기차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뭐 유럽 그리고 뭐 이제 한국, 뭐 중국 다 이제 전기차 신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장도 커지고 이제 경쟁도 이제 상당히 좀 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대해서 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있고 나머지 메이커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좀 플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미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완성차들이 모든 부품들을 다 만든다라기보다는 설계나 R&D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밑에 있는 1차 벤더들부터 해서 이제 다른 협력사들을 통해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력이 결국 차량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투자가 결국엔 기술 발전 속도, 기술 개발 속도를 또 가속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또다시 커지는 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파이 뺏기가 아니라 아직은 시장의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자체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거는 국내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LG화학이라든가 배터리 3사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또 점유율도 큰 그런 기업들인데요. 뭐 테슬라나 GM, 이제 포드도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배터리까지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소는 아닐지. 뭐 현재도 이제 배터리 생산 JV라고 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지분을 이제 협력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현재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생산 쪽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도입보다는 어떤 기술 개발 R&D를 통해서 설계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거를 통해서 차량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에 놓고선 기존 2차 전지 업체들하고 뭐 격렬하게 이제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순환 구조 그리고 서로 협력 구조를 가져가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셨고요. 한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잠시 뒤에 국내 기업들 체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 중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 시장의 전기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위죠. 여기에서 또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등에 업고서 중국 전기차 3사, 뭐 앞서 말씀 주신 니오나 샤오펑이나 리오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제2의 뭐 테슬라라고도 좀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 내에서 이런 기업들의 판단은 어떠세요? 일단 니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SUV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반값 테슬라라는 이미지로 해서 이제 프리미엄 SUV들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었던 업체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은 자율주행을 구사를 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가 이제는 3사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술력이나 어떤 시장 입지는 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 성장 폭에 있어서도 뭐 전년 대비 YY로 봤었을 때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원래는 월 1,000대 정도밖에 이제 판매가 안 됐었지만 올해 3분기 들어오면서 월 3,000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니오의 판매 대수를 한 80% 정도까지 지금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펑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따라잡고 있는 메이커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업체는 전기차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이제 PHEV 위주로 좀 생산을 했었던 업체인데 최근에는 이제 순수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매력도 측면에서는 니오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거는 이 회사는 배터리 스왑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제 배터리 충전 기술 쪽도 이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미라고 하는 이제 AI 비서 같은 것도 차량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중국 내에서는 가장 좀 뛰어나지 않은가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오펑은 이제 올해 한 12월 달이 되면은 레벨 3 이상의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나 주가 레벨을 봤었을 때 사실 니오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지금 주가가 와 있긴 하지만 판매 대수는 80% 이상까지 지금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대당 밸류를 봤었을 때에는 니오보다 조금 더 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샤오펑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해외 전기차 기업들 크게 세 가지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니콜라라네요. 요즘 수소차에 대해서 니콜라가 또 간밤 뛰어가지고. 예. 제외하고 테슬라하고 앞서 말씀 주신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렇게 넷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 투자의 매력도는 뭐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두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제 미국 업체들하고 메인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좀 모멘텀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특정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테슬라 쪽에 조금 더 주가 모멘텀이 될 거고요.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3사 쪽이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쯤에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테슬라가 조금 더 매력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차 3사 중에서는 사오펑이 지금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니오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오펑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사 중에서는 포트폴리오 매력도 자체는 니오, 사오펑 그리고 리오토 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순위로 본다면은 이젠 사오펑, 리오 그리고 리오토 뭐 이 순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네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중국 3사 내에서는 샤오펑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기술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녹여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전기차 정책이 하나둘씩 이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뭐 언급을 조금 하면서 그 기대감이 중국 시장 내에도 좀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좀 받아갈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어떠세요? 정책적인 부분이요.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히 좀 철폐가 됐어야 됐지만 이제 2022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지만 이제 보조금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을 이제 계속해서 좀 파이를 키우는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차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보조금이 없어도 이제 내연기관차랑 완벽하게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35년도가 되면 100% 이제 전기차나 이제 전동화 동력원을 쓰는 차량으로 넘어갔다라는 거를 좀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2025년까지는 전체 시장의 25% 정도가 이런 PHEV나 EV로 이제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보조금을 받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보조금 정책 자체가 뭐 차량 이제 가격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추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을 원래는 이제 철폐하기로 했다가 연장을 하는 거고, 근데 전기차에서 이제 수소차 쪽으로 연장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나중에 수소차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텐데요. 뭐 완성차 수소차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차니까 국내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배터리 3사까지 포함해서 국내 이 전기차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은지도 체크를 해주시죠.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도 이제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 보조금도 이제 대수가 이제 매년 좀 확장이 되면서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기아차가 이제 대표 기업들이 되겠죠.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현대차가 순수 전기차가 이제 연간 한 10만 대 정도, 기아차가 약 6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가 되면 그 2배 이상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준으로 뭐 20만 대, 기아차 이제 12만 대 정도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액과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좀 이런 국면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 내에서 배터리 3사 포함해서 현대기아차까지 완성차까지 해서 탑픽 꼽아 주시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탑픽은 일단 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는 이제 내년도 4월부터 이제 EGMP 기반의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관련 밸류체인도 다 좋을 걸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이제 전체 산업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전체 산업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